이제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라일락님 사연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진 원인 및 대처 방안 상담 부탁드려요. 그래서 원인 분석을 제가 미리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왜 헤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대충 분석을 해놨습니다. 여자분이시고 35살의 전문직이시고 남자분이시고 34살, 남자분은 34살의 회사원. 교제 기간은 약 1년 정도 되고요. 한번 사연 읽어보면 돼요. 이게 기본 상황은 이런 거예요. 중거리, 한 편도 1시간 반 정도 거리라고 하고 둘 다 차가 있었으나 주말만 만날 수 있는 등 힘든 감은 좀 있었다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연애는 할 만한 것 같아요. 예, 1시간 반, 뭐 그렇게 많이 먼 거는 아니니까. 남자가 1살 연하로 둘 다 결혼 정년기에 있었고 남자의 적극적인 결혼 추진으로 사귄 지 8개월 지나 각자 부모님께 인사드렸다고요. 상견례는 아니고요. 결혼 문제가 나오면서 중거리라 제가 결혼 후 남자친구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기로 하였으나 지역을 옮기는 데에 따라 제 커리어적으로 손해가 많고 마음에 차는 조건의 직장이 없어 제가 결혼 진행을 계속 미뤘고 남자친구 및 남자친구 가족들이 기분 상해했고 걱정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제 결혼이 어려워지고 이제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뭐 남자 쪽에서도 이따가 사연에서 읽어드리겠지만 남자 쪽에서도 결혼을 미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 빠그라진 경우라고 보입니다. 남자친구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저와 비교하여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자신이 좋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멋모르고 주변과 비교도 하고 했었지만 이 정도로 코드가 잘 맞는 남자는 없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조건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섬세하고 여성적인 성향이 크고 리더십이 없는 남자친구의 성향 때문에 제가 답답해했고 미래를 함께 하려니 걱정이 많아서 제가 순간적인 감정에 이렇게 행동하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문제로 이 남자분이 제가 사연을 읽어봐도 남자분이 선장 역할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더라고요. 선장 뭐 되게 타고난 선장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뭐 모자라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은 그냥저냥 이렇게 만나기는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헤어짐의 촉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런 위와 같은 상황 중에 12월 말에 남자친구가 준비한 국내 여행 중에 위의 결혼 지연 문제 등과 결혼 시 제가 희생해야 할 부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리더십 없어 보이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폭발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보니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5분 만에 바로 붙잡는 행동을 했고 제가 진심을 설명했기에 오해가 풀린 줄 알았습니다. 그로 3개월 후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할 때 이 12월 이 사건이 굉장히 컸다.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있는 상황은 이미 진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을 갖다가 미룰 때도 남자들의 이제 남자친구의 직장 뭐 이런 것들 희생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남자친구가 가족들에게도 다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가족들이 기분을 상해할 정도면요. 이제 뭐 남자친구의 자질도 이렇게 좀 진단을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게 헤어진 상황도 아닌데 남자친구가 가족들에게 얘기하면은 이게 결혼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헤어진 사이면은 그냥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헤어지면 되지 가족들에게까지 이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헤어지고 나서는 얘기를 해도 되지. 근데 이제 헤어지기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거의 헤어진 거랑 똑같은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친구분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을 하면은 당연히 남자친구가 가만히 이거는 헤어지는 거지. 이 사람이 실수한 거지. 이런 얘기했을 때는 헤어질 각오로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남자친구 가족들이 뭐 이걸 좋아하겠어요. 네. 팔은 안으로 굽는데 남자친구 편 들겠죠? 그러면서, 여자친구 같이 욕해버리면은, 그다음부터 게임 끝나는 거죠. 그래 놓고서 결혼한다고 하면 가족들이 좋아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응?
이래놓고선 결혼하자고 하면은 남자친구 가족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응? 야, 이 남자친구의 이거 완전 판단 미스죠. 여러분들 이거 배우십시오.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뭐 여자분들은 뭐 그렇다 쳐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이 있으니까. 근데 남자분들은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응?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헤어지기 전까지는 집안에다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나쁜 못난 부분들 다 얘기를 해버리면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친하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털어놓죠. 근데 이런 행동이 나중에 결혼을 할 땐 당연히 그건 밉보이는 행동이 되는데 무슨 자기가 좋게 보이겠어요? 아무리 좋게 보여도 포커페이스 하는 거지. 나중에 약간만 문제 생겨봐요. 그러면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쪽 비난을 막 하게 돼요. 상대방 집안에서. 야, 너는 만날 때 너 내 자식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너 지금 와가지고 뭐 이런 거 보니까 딱 사이즈 보인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행동을 할 텐데 자기의 이제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면은 자기 여자친구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런 욕을 해버리면 지켜줄 수가 없어.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켜주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거지. 응? 아주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응? 아주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응? 지금 자기 뭐 가족 저쪽 남자 쪽 집안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남자 쪽 집안에서 나오고 여자 쪽 집안에서도 좀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항상 인성이 좋고 뭐 무슨 공자맹자 같은 사람만 있겠어요. 응? 당연히 부족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얘기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쪽 집안에서 막 얘기합니다. 여자분들 잘 얘기 안 하는데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이거 입조심하셔야 돼요. 예, 헤어질 생각 아니면 가족들에게 막 이런 걸 털어놓지 마세요. 뭐 이런 행동하면은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서 잘 의지하고 더 잘 살아가야 되는데 부부 사이가 그럼 이러면은 결혼하고 싶겠냐고요. 이 남자친구는 되게 바보야. 그래서 자기 가족들한테 얘기했죠. 가족들이 막 듣다 보면 야 걔랑 헤어져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헤어지는 거지. 남자친구의 문제도 이게 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자분 문제도 있어요. 자, 뭐 약간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의 투덜거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람을 좀 봐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남자친구는 그걸 좀 받아줄 만한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섬세하고 뭐 여성적이고 리더십이 없는 남자친구거든. 얘가 뭐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미래를 함께 하려니 걱정이 많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면은 그냥 헤어져야지. 이거 갖다가 아니 제가 얘기했지만 기준이 안 맞으면 헤어지면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지 이걸 갖다가 말다툼을 하면 안 돼요. 말다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늘상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말다툼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화로 자꾸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 안 됩니다. 제가 늘상 얘기해드렸죠. 안 된다고. 아무튼 이 여자분은 그게 딱 하나 실수예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할 거면은 말다툼을 하는 행동이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제가 여기다가도 좀 써놨는데 이 라일락님은 자꾸 말다툼으로 계속 발생하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하려는 행동을 해요. 대화로 자꾸 해결하려는 행동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케이스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대화로 해결해 나가는 건요 부정적인 행동에 간식을 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걔가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걔한테 지랄을 하는 거거든. 근데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내가 무관심하고 에너지를 쏟아주지 말아야 되는데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지랄을 하는 거예요. 지랄을 하면 안 되고 딱 한 번 얘기를 하기는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제가 그 프레임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상대방에게 내가 뭘 싫어한다고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걔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내가 뭘 싫어한다고 얘기는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걸 고치라고 강요를 해서는 안 돼. 걔가 느껴서 선택을 해서 고쳐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강요를 한다고 해서 이걸 억지로 하는 거지
걔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걔가 선택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리더십이 원래 가지고 있던 없던 간에 얘가 선택해서 리더십을 사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걔가 뭐 리더십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투덜거리고 야 너는 리더십도 없고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결혼해서 사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헤어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는 너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원하는 것만 딱 제시를 하고 기준만 얘기하고 그게 몇 번씩 뭐 반복됐는데 안 지켜졌다. 그러면은 그냥 그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이걸 판단해서 태도로 보여줘야 되는 문제지. 이걸 갖다가 말로 계속 설명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고쳐져요? 이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게 존중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기준 없이 행동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오줌 쌌는데 오줌 싼 거 가지고 너 잘못해서 잘했어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알아듣습니까? 몰라요. 예, 절대 그런 식으로 훈육이 되지 않아요. 응? 강아지 배변 훈련 시킬 때 강아지가 똥 싸고 오줌 싸면 막 때리면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강아지가? 내가 뭔가 오줌을 싸고 똥을 싸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 강아지들이. 그런 식으로는 훈련이 안 되지. 아, 완전 충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야, 아무튼, 어린애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거 이러라고 했어, 저러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 훈련이 안 돼요, 훈련이. 응? 자,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뭐 어린애 떼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는 존중받기 힘듭니다. 그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되기 힘들고요. 존중받기 힘든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분 만에 다시 붙잡는 행동도 보여주잖아. 이 남자 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했다가 5분 만에 바로 붙잡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이 지금 라일락님의 그냥 존중감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남자친구도 원래 그렇게 대단한 선장은 아닌데 선장도 아니고 오히려 선원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판단할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관리자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행동을 할 텐데 뭐 이거는 이 사람 이런 행동을 해버리면은 바로 존중할 만한 가치가 없고 이 사람의 룰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바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순간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있고 중학교 때도 선생님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 말은 들을 필요가 있고 어떤 선생님 말은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욕해도 돼요. 어떤 애들은 진짜 제 중학교 때 막 선생님한테 곰팡이라고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나가가지고 그냥 선생님한테 곰팡이라고 욕하더라고. 이 교권이 무너졌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뭐 진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나이들은 어떤 여교사한테 그냥 곰팡이라고 욕하더라고. 정말 이게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잘못됐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제 그 사람의 태도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 친구가 걔한테만 하지 그 여자 선생님에게만 했지 다른 선생님에게는 그런 행동 안 하거든. 이게 왜 그런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뭐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고 얘 쓰레기네 욕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그냥 판단해버리고 이 새끼 쓰레기네, 야 그냥 얘는 뭐 벌점 주고 끝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교권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를 갖다가 원인을 파악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그냥 이거 뭐 그냥 그 새끼가 나쁜 새끼네 이렇게 하고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응? 자, 아무튼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선생님들에게만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바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말을 지킬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말을 갖다가 지킬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야, 얘가.
근데 여기에서 이미 그런 존중감이 끝나버린 거지. 이런 말을 해가지고 말다툼을 하는 행동 자체도 문제였는데 어떤 게 또 문제가 생겨요? 이거 갖다가 5분 만에 헤어지자고 하고 5분 만에 붙잡는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말과 행동 모든 기준은 다 쓰레기가 돼버린 거야. 그게 바로 이제 프레임을 다 지킬 필요가 없는 거지. 이제 존중감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12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거죠. 나는 너가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중감도 떨어지고 이 남자가 약간 애 같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관리자라고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의 관점에서 바라보겠는데 이 남자친구 같은 경우엔 관리자기보다는 자기가 선원에 가까운 거야. 그래서 이걸 관리자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체크하는 행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상대 여자친구를 갖다가 좋은 엄마인지 나쁜 엄마인지를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엄마는 아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 해가 바뀌면서 저도 마음을 다시 잡고 결혼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끝났겠죠. 이런 식으로는 아마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겁니다. 남자친구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전부터 결혼할 사람에 대한 높은 기준을 제시하거나 결혼 후 지역을 옮겨야 하고 일에 관련하여 경력 개발 계속 잘할 수 있을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 라일락 님도 사실은 관리를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데 이건 두 사람 다 이제 어린아이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대부분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어린아이 두 명이 만난 경우야. 한쪽이 선장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한쪽이 선장이 없고 둘 다 어린아이가 되고 선언이끼리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서로 관심만 받으려고 하고 눈치 게임만 하다가 지금 계속 시간만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남자친구 지역에 제가 갈 만한 직장이 나왔고 저도 올해 결혼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다시 결혼을 추진해 보자고 했고 3월부터 실질적인 결혼 이야기가 나오다가 집 문제, 결혼 비용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또 다퉈. 이런 식으로. 이전부터 남자친구가 그 부분에 대하여 저보다 못하다는 피해의식 같은 게 있어서 예민한데 약간 피해의식이 있다라는 거는 약간 어린애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예, 내가 당하는 쪽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약간 당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툼으로 인해 주말에 만나지 않고 있다가 남자친구로부터 전화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어요. 뭐 조금 싸운 것 뿐인데라고 생각했지만 그 전에서 내가 보여줬던 행동 태도나 이런 것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싸워가지고 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이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해줬잖아. 바로 직전 강의 221화에서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아니 사람들 갑자기라고 해. 갑자기 헤어지자고 얘기하는데 뭐 좀 싸웠는데 왜 갑자기 헤어지지라고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해석해 주면은 이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 나는. 그죠? 제가 얘기했죠. 항상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라고. 자기가 대비가 안 된 거지 이거는. 누군가 새롭게 의존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이제 이별 통보를 받으니까 갑작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갑작스러운 건 아니죠. 위에부터 이런 사연이 쭉 있고 스토리가 있는데 무슨 갑작스러워. 그래서 이제 진심인지 확인을 한 후 전화를 끊으려니 못 끊게 3시간가량 통화하다가 끊었습니다. 둘 다 이제 엄청 우유부단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마지막 통화 이후 2주 동안 연락하지 않았고 마지막 연락 때 남자친구가 한 말들이 마음에 걸렸고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인데 아쉽기도 하여 한번 보자고 카톡하니까 바로 다음날 퇴근하고 제가 있는 지역으로 오겠다고 이야기를 나눴고 제가 다시 노력해보자고 하는 말은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력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막 다시 한번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이게 정말 마음이 남아서 뭐 마음이 남기도 했겠지. 하지만 이런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봐봐. 여태까지 보여준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우유부단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보이지 물론 미련이라는 감정도 남아있지.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감정의 문제로 이게 제외가 되는 게 아니다. 감정은 있겠지. 하지만 감정의 문제로 제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응? 그러나 남자친구는 이제 마음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봐요. 감정은 있지. 하지만 12월 그 사건 이후로 자기는 이미 헤어졌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감정의 문제나 뭐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 남자는 자기가 원하는 거는 이제 선장 역할이고 선장 역할로서의 존중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좋은 엄마라고 생각되지가 않았던 거야. 좋은 새로운 뉴 엄마가 아닌 거지. 그래가지고 12월 사건 이후로는 존중감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랑의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뭐 아무튼 그 밑에 있는 얘기는 뭐 어쩌고저쩌고 감정이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이게 마치 감정의 문제인 것 같이 얘기를 해요. 뭐 그때 이미 마음이 식었고 정리하게 됐고 뭐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잡소리. 이 남자가 하는 얘기 다 잡소리. 예. 뭐 더 이상 설레지 않는다 잡소리 뭐 이런 건 뭐 물론 그런 감정이 들겠지. 근데 이걸 갖다가 자기의 감정이 왜 이런 식으로 감정이 드는지를 갖다가 최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얘가 정확히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 응?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결혼 자체도 생각이 없고 저는 결혼이 급할 테니 결혼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고. 자기는 아니다는 거지. 자기는 너랑은 이해관계가 안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거죠. 그러면서 활짝 웃으면서 헤어졌대요. 아무튼 뭐 그런 거고. 자, 이런 원인 분석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연을 한번 이제 어떤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겠죠.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건데 제가 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게 이 사람은 이제 에너지 고갈로 인한 권태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고 제가 이야기 다 해드렸죠. 이런 이해관계적인 문제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남자가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뭐 할 수는 조금 더 이어져 나갈 수는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엔 종말은 똑같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2번 질문이 위의 원인에 따라 제가 재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지침. 이거는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진짜 인간 계주의 용광로에 빠졌다 나와야 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제가 얘기했지만은 라일락님이나 이 남자친구나 똑같은 인간이거든.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선장 역할이 없는 거거든. 근데 이 남자가 변하겠어요? 천만에. 본인부터 변해야지. 라일락님부터 변해야지. 이거는 뭐 이 남자가 왜 변해? 응? 자기는 안 변하고 왜 이 남자가 변해?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발생할 수 없고요. 일단 자기가 이제 라일락님이 이제 인간계주의 용광로에 한번 담금질에 딱 담갔다가 이제 빠져나오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강의를 갖다가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뭐 프레임 강의 이런 건데 뭐 간단하게 뭐 프레임 강의를 듣고서 개선이 될 문제였으면은 뭐 바로 개선이 됐겠죠. 프레임 강의 안 보셨겠어요? 보셨죠? 안 되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한테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게 제가 인간계주의 용광로에 담금질을 시켜놓고 삶을 개선시키는 행동을 하고 이 의존적인 행동들이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될 때까지 개선을 시켜야 돼. 왜 의존적인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갖다 원인을 분석해서 그걸 싹 해소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제 그 사람이 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락부터 해가지고 상황 만들어 나가야겠지. 우리가 상황에 맞는 프레임적으로 상황에 맞는 상황 행동들을 해 나가야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될 거고요. 예, 뭐 전 남친의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 제가 해야 되는 행동 그런 게 없습니다. 트라우마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남자가 트라우마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자기는 이제 애 같은 사람이고 이 애로서 이제 자기 관리 잘 못 받으니까 나 무서웠어 불안에 떨었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개소리를 갖다가 다 들을 필요는 없고요. 예. 이게 뭐 일단은 우리 라일락님이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갖다가 이런 이해관계 내가 새로운 뉴 엄마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엄마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용광로에 담금질 한번 담가 보시고 이렇게 두 번째 1, 2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면 헤어진 이유로 상황과 이해관계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저도 이유와 관련하여 앞으로 남자친구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고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다
이거 보면 그런 문제가 이거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직장 옮기고 뭐 결혼 비용 이건 아니고 이 아마도 선장적인 모습. 그러니까 내가 행동적으로 이 말로써 자꾸 이분이 가장 문제는 뭐냐면 라일락님의 가장 큰 문제는요.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자꾸 뭔가 말다툼을 하는 거야. 대화로 해결하려는 그 태도가 문제예요. 불만 널어놓고 이게 선언이에요. 선언. 그러니까 라일락님이 하는 행동 태도가 선언이어서 문제였던 거야. 선장이어야 되는데 내가 결정 짓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다른 뭐 직장 옮기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근본적인 걸 개선을 해야지 뭐 직장이야 뭐 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뭐 저한테 좋은 강의도 무료로 듣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고맙다고 얘기도 해드리네요. 저게 생명의 은인 수준이래요. 아직 이제 멀었습니다. 이제 인간계주의 용광로에 담금질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멀었습니다. 라일락님이 약간 불만이 되게 심한 편이 아닌데 남자친구가 그걸 받아줄 만한 선장이 안 돼요. 둘 다 선언이어서 관계가 망했다.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라일락님 계셨군요. 예. 라일락님이 선장된다고요? 불행한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불행한 인생을 여자가 왜 선장 역할을 해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뭐 선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아주 가끔씩 있지만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사시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별로 추천 안 하는데 꼭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저를 찾아오십시오. 꼭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선장을 만들어 드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니까. 예. 알겠죠? 제가 선장 만드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예, 저를 찾아와 가지고 용광로에 담금질을 담그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별한 것도 하지 않은 것도 아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브링349님. 예, 브링349. 이분의 이제 사연도 제가 읽어봤죠? 이미. 간단하게만 좀 읽어볼까요? 아하, 이분도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건데, 아무튼, 여자분이시고 32살의 회사원이시고요. 이별 극복을 하고 싶다고. 교제 기간은 한 3년 10개월 정도 만났대요. 이분의 사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분은 이제 뭐냐면, 이분은 사실 불이익 남자친구는 제가 사연을 좀 미리 읽어보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 남자친구가 괜찮아. 내 보기엔 선장 역할을 잘해. 그러니까 이 불이익님의 이 지랄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잘 받아와가지고 3년 10개월을 만났어요. 그냥 거의 4년 가까이를 만났어. 그래서 이제 불이익님이 이 남자 놓치고 아쉬워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 보면은 좀 선장 역할을 잘하더라고요. 저랑 비슷해. 이 남자가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그런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남자친구 한번 볼게요. 불이익님. 일단 4년간 미루코님이 말씀하신 변화무쌍한 여자의 특성 중에서도 아마 저 역시 제가 아마 대한민국 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유 없는 짜증을 내고 막 이런 행동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리고 매달리고 뭐 이렇게 그런 행동 많이 하는 여자예요. 약간 변화무쌍한 그런 행동이 심한 여자죠. 최근 제 기억에서 가장 큰 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달 전쯤 저를 만나러 왔던 남자친구와 아침에 빵을 사서 오는 길에 원하던 종류가 없어서 제가 짜증이 났고 처음에는 남자친구한테 짜증을 낼 일이 아니니 그냥 조용히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왜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냐고 짜증났냐고 옆에서 계속 말을 했대요. 그런데 이런 행동도 되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이게 딱 얘기하는 게 이 사건을 한번 보셔야 돼. 이 여자친구가 좀 약간 짜증이 난 건 사실이야.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냥 가만히 조용히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 남자친구가 약간의 실수이기는 해요. 원래 왜 그러냐면 여자애가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에너지를 투여해주면 안 돼. 절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만나는 상황에선 더욱더 그래요. 직접적으로 내가 접촉해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행동 태도를 보이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그 짜증나 있는 여자친구를 보고서 너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냐, 짜증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분의 그런 짜증이 없던 짜증이 올라와 가지고 에너지를 받고선 이제 짜증을 갖다 부리게 되는 거죠. 아무튼 계속 말을 하여 이제 아니라고 하다가 왜 나를 자꾸 그런 사람으로 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자친구가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너라는 말에 화가 나서 차를 갑자기 세웠어요. 이거는 좀 남자친구도 잘못했네. 이건 남자친구도 잘못했네. 그러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안 좋으면은 그냥 너 좀 쉬는 게 좋겠어라고 보내야지. 이걸 갖다가 뭐 짜증난 거 갖다가 들쑤셔가지고 이제 불난집에 불체질을 한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싸워가지고 헤어지고 싶은 거야 이게. 아마 이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다른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잘 수업 들으시는 분들 이런 행동 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행동에 간식을 던져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상황이 딱 펼쳐 있는데 관심을 주면은 바로 그 행동이 더 강화가 됩니다. 너 화났어? 그러면 화났어? 내가 독려해 주잖아. 화내지 마. 이렇게 하면 화가 없던 사람도 화가 나. 여러분들 해보면 알아요. 화가 안 났던 사람도 화가 나. 화 안 났다니까 그랬는데 계속 화났잖아요. 화났잖아. 옆에서 계속 그 화낸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없던 화가 생겨. 없던 화가. 응? 이런 식 그런 거니까 절대 그런 행동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거 갖다가 제가 셀렉티브 메모리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어떤 부분을 강조해가지고 그걸 계속 끄집어내려고 하면요.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긍정적인 걸 끄집어내야지. 우리가 프레임을 배우시면 거기에선 긍정적인 걸 끄집어내잖아. 너 나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나 딱 봐도 알겠어. 너 나 좋아하는 표정인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그거 갖다가 왜 그거 갖다 굳이 짜증이 나니 안 나니 이거 가지고 왜 실랑이를 합니까? 응?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런 행동 하지 마세요. 짜증이 난 것 같으면 집으로 보내면 되지. 왜 그거 갖다 싸우고 앉아있어 차에서. 그래서 차 세우라고 해서 세웠고 자기 내리겠다고 해서 말없이 또 조용히 차를 몰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저는 남자친구의 문제인 것 같아. 이거는 사실 여자친구의 문제라기보단 남자친구의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아마도 남자친구가 이거 받아주다 짜증이 났나? 왜 이렇게 했지? 아무튼 이건 좀 남자친구 문제야. 자, 화를 내는 게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미루코님 유튜브 강의를 보게 되었고,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으시대요.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어떤 이유로 화가 많아진 건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요. 아무튼 이건 좀 억울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거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화가 날 법해. 이 여자분이. 불행님이 화가 날 만한 상황이야. 왜냐면 억울하잖아. 나는 가만히 있었고 아니라 그랬는데 짜증 안 났다 그랬는데 가서 남자친구가 끄집어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 진짜 좀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거 약간 억울한 사연인 것 같아요. 이 남자친구가 좋은 선장 역할을 못한 거지.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이건. 그렇게 와서도 남자친구는 풀어주려고 노력했는데 반대로 계속 행동해 오던 저는 먼저 방에 들어가서 누워버렸고 남자친구는 결국 화가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틀 뒤에 해외여행을 가게 됐고 가 있는 동안에 남자친구와 끊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다정하지도 좋지도 않은 문자 상태를 유지했고요. 이미 여기서 좀 끝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남자친구가 요즘에 무슨 상황이 안 좋나봐. 왜 이렇게 짜증을 냈지? 남자친구도 아무리 좋은 남자친구가 좀 짜증이 나는 상황인 것 같아.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왜 이 남자친구가 약간 지랄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여행을 다녀온 날은 제가 만나러 가지는 않았고 그 다음날 남자친구가 너가 보러 오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였고 보러 갔고 밥을 먹고 차를 한잔 마시며 같이 남자친구 집에 가 있다가 나올 생각으로 같이 가 있었는데
이때 제가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고 남자친구가 자기가 지금 목까지 찼다. 이 남자친구가 조금 약간 제가 선장 역할을 잘한다고 느껴졌던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줘. 이런 부분은 되게 멋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으면 나 지금 목까지 찼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빵 때문에 싸운 날 그렇게 한 행동 때문에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고 네가 여행에 가 있는 동안에도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했는데 풀리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좀 얘가 기다릴 줄도 아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태 체크를 하고 자기가 기다릴 줄도 아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좀 긍정적이었는데 사실 앞에 부분은 좀 잘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만 하면 제 눈치 보는 게 자기는 어디 가서도 주장을 굽히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자꾸 자기가 눈치를 보게 된다 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그러니까 얘도 이제 여태까지는 잘 만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짜증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듣고서는 아 얘가 여태까지 선장 역할을 하려고 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던 게 자기는 어디에서 눈치 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이게 계속 너랑 3년 10개월을 만나다 보니까 자꾸 너 눈치를 보게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은 여태까지 선장 역할을 좀 하려고 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주장을 굽히거나 이제 자기 기준을 갖다가 내세우고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꾸 이게 옆에서 계속 감정적으로 행동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 남자친구가 무슨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예. 미안하다고 했고 뭔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얼굴을 보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끊기면서 자기 출근해야 하니까 좀 쉬자고 하고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저는 집에 오고 남자친구는 저녁에 일이 있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 3일간 카톡이나 이런 것도 서먹해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래 남자친구가 뭔가 상태가 안 좋아진 거야. 확실히 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나 뭔가 병고가 생긴 거야. 이거는 딱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여자친구에게 이런 행동, 짜증 부리는 행동 태도를 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는 선장 역할을 잘해오다가 좀 이게 이때 좀 뭔가 상황적으로 뭔가 병고가 있고 스트레스가 많아져가지고 여자친구에게 좀 지랄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해석이 되거든요. 아무튼 인스타를 하고 활동 상태는 떠 있었으나 연락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딱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 하는 행동 태도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해드렸죠. 권태기 증상 이런 거에서 인스타는 하는데 연락은 안 하고 게임은 맨날 들어가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연락은 안 하고 이런 행동. 그래서 4일째 결국엔 연애 쉬고 싶은 거냐 물어봤더니 남자친구가 자기가 머리 끝까지 지금 가득 차 있대. 근데 이게 우리 관계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기가 상황 파악을 하더라고요. 이 남자친구가. 다행인 것은 자기가 지금 이게 뭔가 내가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우리 관계인 것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이런 상황 파악적인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래도 좀 약간 선장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갖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시간을 가져서 이제 시간을 갖고 이 남자친구를 믿고 기다리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잠깐 제가 매달렸고 남자친구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이 여자분은 특성상 의존적인 사람들은 꼭 하는 얘기가 나 이제 뭐 더 이상 안 좋아하는 거냐고 나에 대한 감정이 식은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다른 여자 생겼냐 이런 얘기를 꼭 물어봐요.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대충 만나기에는 우리의 미래에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보고도 좀 생각을 잘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좀 침착하고 좀 뭔가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너무 좋게 보나, 이 사람을? 근데 이제 일단은 그런 것 같아. 처음에 남자친구가 결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나, 이건 뭐 마음을 사려는 환심이었겠죠? 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돼. 진짜 결혼에 대해서 결혼할 생각이 있었겠지. 뭐 마음을 사려는 환심이야. 진짜 이거는 너무, 불익님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거 버려, 이것도 고쳐야 돼. 어느 정도는 의존적인 걸 좀 고치고서는 제 프레임 강의를 듣고서는 좀 사람이 돼야지. 이건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응? 이것도 또 용광로에 담금질을 또 해야 되는 사건이네. 결국 29살, 30살이 되면서부터는 제가 이 부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 보였고 조급해하는 걸 상대방이 느꼈습니다. 지금에서야 저도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주변에서 다들 가다 보니까 기준과 프레임 없이 살던 저는 멘탈이 약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뭐 변화는 없겠죠. 2번 정도 진지하게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처음에는 자기는 아직 결혼 중, 남자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 주변에서 가냐 안 가냐가 해서 휘둘려서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해서 결국 전 펑펑 운 상태에서 그 얘기는 끝났고, 2번째는 본인 말로는 이번 결정을 정말 너랑 생각해서 한 결정이라고 하면서 너 나이가 있으니 그 부분을 생각해서 결정 지은 거라며 2번째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할 때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선장 역할을 해도 너무 심각하고 불안증이 심한 선원을 데리고 싶진 않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의존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탈피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은 존중받을 수가 있어. 아무리 상대방이 선원장 역할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좀 가리겠지. 이 사람이랑 정상적으로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이 낳아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교육을 받고 엄마의 영향을 받을 텐데 너무 불안증이 심한 여자를 갖다가 데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선장이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게 너무 불안해서는 안 돼. 그러면은 남자들이 만나다가 얘가 엄마감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선장이 만나더라도. 응? 한번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는 의존적인 행동을 갖다 조금은 낮출 필요가 있어요.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건 완벽하게 완전 없앨 수는 없어요. 사실 남자도 의존을 하는 거고 여자도 의존을 하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낮출 필요가 있어. 어느 정도는. 응? 그때는 제가 무작정 잡았기보다는 그냥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로 풀게 됐고 그때도 제가 한 발 물러섰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자존심도 상했지만 그 당시에는 한 발 떨어질 생각을 못하고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에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더 만났습니다. 저도 이제 여자를 만나보면서 그냥 저는 제가 선장 역할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자를 만날 때 사실 의존적인 여자들도 만나요. 그냥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의존적인 여자인 것까지는 좋은데 의존적일 거면 내 얘기는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거든. 저는 한 가지가 딱 그런 거 있었어요. 내 말이라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내가 말하는 거라도 좀 잘 따라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선장이고 막 배를 운전하는데 내 지시에는 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내가 뭐 하라고 하면 선원이 거기 가서 가판 청소를 하라고 하면 가판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의 그런 걸 원하는데 사실 인간이 그러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어느 정도는 좀 자기가 의존적이고 약간 독립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최근 2달 전에 남자친구가 저한테 자기도 이제야 준비가 좀 되지 않았나, 누구랑 함께 지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루코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렇게 나를 계속 밀어냈던 남자친구 말만 믿고 나의 마음 한켠에 불안함을 안고 모든 결혼과 연결시키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짜증내고 그런 싸움에 그런 생각을 한 제 탓만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뭐 그 당시에 왜 더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는지 생각이 듭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잘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것만 하면 돼요. 이 정도 대화를 해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고 더 확실하게 뭐 대화를 할 필요는 없고요. 서로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한 2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같은 입장을 보인다라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판단을 하는 상황이 펼쳐져야겠죠. 결혼도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2번 얘기를 해봤는데 걔가 입장 차이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프레임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 사람을 강제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대방의 뜻을 존중해 줘야지 그 사람이 이제 경험을 해봐야지 그때서야 아차 싶은 거예요. 사람이 경험을 해봐야 아차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안 됩니다. 경험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하고 충분히 그 사람의 뜻을 인정해서 결혼을 그 사람과 안 하는 걸로 하고 헤어져야지 그 사람이 이제야지 아 내가 이렇게 뭐 떼쓸 상황이 아니라는 걸 갖다 판단하고 뜻을 바꾸게 되겠죠. 응? 그래야지 이제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응?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변하게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는데 변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야지 변해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판단해서 그 이해관계적인 문제로 딱 헤어져 놔야지 상대방이 깨우치고 아 이게 문제였구나라는 걸 그 추후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걔가 이제 개선을 하려는 노력은 그 차후에 일어나는 거지 만나는 기간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저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이 잘 만나면서 계속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아주 모자라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응? 그런 일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발생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 꿈을 버리세요. 만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헤어지고 나서야지 걔가 깨우치는 거예요.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지 절대 알아서 사고를 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사고를 통해서 행동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예. 응?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 예. 경험을 해야 깨우치고 바뀌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꾸 저한테 상담할 때 바꿔달라고 상대방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는데 본인부터 바꿔야 돼. 본인부터. 상대방 안 바뀌어. 본인이 바뀌어야 상대방이 바뀌어. 응? 알았죠?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저 마지막 카톡을 하고 나서 이제 3주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요. 특별히 기한을 두지는 않았고 천천히 생각해 보고 싶다. 너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밥 잘 챙겨 먹고 잘 지내고 있어. 연락할게 라는 말만 남긴 채 그냥 하루하루 지내고 있다가 이제 미루쿠님 강의를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성인이 된 후 12년을 연애를 하고 쉬는 틈이 없이 계속 사람을 만나왔어요. 제 컨디션이 계속 최저인 상태에서 만나서 이 짜증이 점점 심해지고 도가 지나쳤던 것 같아요. 돌볼 시간이 없었고 뭐가 잘못돼서 사람들이 저를 떠나는지도 잘 몰랐어요. 확인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존감은 낮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요. 계속 낮아져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의 악습이 점점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지. 이제 이러신 분들은 이제 좋은 선장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자존감을 약간은 끌어올릴 수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는 악습 자체를 개선을 못하면 안 돼요. 이건 도와줄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가 하는 그 악습을 개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라 코치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거 갖다가 본인은 완전 뜯어고칠 수, 그래서 본인이 말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아무튼 그거는 본인 선택을 하게끔 제가 아무리 코치라도 본인을 선택하게 만들어서 행동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과정이 오래 걸려요. 사실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가 깨우치고 그걸 갖다 고쳐나가게끔 하려면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항상 경험해보고 자기가 뼈저리게 느껴보고 자기가 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이라는 게 다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빨리 깨우치는 사람도 있고 늦게 깨우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저는 싸우더라도 붙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주의였는데 미루쿠쌤을 만나기 전까지 그랬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정상적인 싸우더라도 붙어 있어야 된다. 아 이건 최악의.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가끔씩 그 속설 중에 부부는 아무리 싸워도 한 침대에서 자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장단점이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은 어떤 의미는 있을 수 있고 장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이라는 말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이제 개선을 시키려고 이제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개선시켜야 될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정해두지 않은 시간을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맞나요? 맞죠.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무작정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무작정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또 이건 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누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기다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기다리다 보면은 적어도 아마 3개월 이상의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3개월 이상 지나다 보면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한 3개월 좀 지나고 한 5, 6개월 차 되면은 개선이 돼요. 이거는 시간이 무조건 해결을 하게 돼. 그러면 이 사람도 좀 개선이 되고 우리 부링님도 좀 개선이 돼서 만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억지로 그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는 않고요. 부링님이 이것도 선택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아무도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고요.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하는 거고요.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응?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누가 억지로 기다리라고 한 적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인생을 누가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죠. 억지로 누가 기다리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연락이 오면 저 역시 프레임이 정립되지 않았거나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간을 더 달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뭐 준비는 그 동안 하시겠죠. 3, 4개월이나 시간을 줬는데 준비가 안 되면 이거는 이 인생을 혼자서 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데, 일단은 최대한 인간 개조의 용광로에 담금질을 해가지고라도 되게 만들어야지. 어쩔 수는 없죠. 그때까진 돼야지. 그게 안 되면은 그냥 헤어진 거지. 5, 6개월 지났는데, 사실 근데 이게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3, 4개월이 지나고 5, 6개월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헤어진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시간을 갖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반은 거의 헤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내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간을 갖자라고 하면 나 이제 너를 관리 안 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표현이거든. 그러면은 너는 관리 안 하니까 너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든 그거에 대해서 터치 안 해요. 예. 굳이 시간을 갖는 시간에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간을 갖는다라는 건 내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굳이 저는 누군가를 따로 만나려고는 안 할 것 같은데, 상대방이 누굴 만나더라도 별로 신경은 안 쓸 겁니다. 사실 시간을 갖자는 얘기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너 관리 안 해 이런 말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딴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다가 또 좋으면 만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마음으로는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는 않고요. 저도 3주를 곰곰이 강의를 듣고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래요.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왔을 때 잘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무작정 매달릴 수는 없고,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눈물이 먼저 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를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태도로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어떤 대화를 어느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헤어진다면 저를 위해서 마지막에라도 제 가치를 떨어뜨리는 짓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이거는 일단은 이게 변해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는 자립심을 갖고 자기 행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나가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아직까지도 너무 애야. 응? 너무 애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런 행동으로는 시간이 지나도 아마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는 힘들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있다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혼자 자립적으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 남자도 아마 받아들이는데 좀 용이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태로 이 남자가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응? 미루코님, 물론 성인이 이런 거 하나하나 묻는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꼭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드린대요.
제가 또 싫어하는 거 알고. 밥상을 차려준 사람 말고 받는 이 사람 입장에서 이별이 왔을 때도 똑같이 프레임 이론이 적용되는지 궁금. 이건 밥상 이론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밥상 이론이랑 관계가 없고요. 자, 그리고 멘탈이 흔들리기 싫어서 인스타그램 어플을 지웠는데 지인들과는 계속 교류를 하고 싶고 제 근황도 올리고 싶은데 아직 확실한 이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이런 행동이 아직 팔로잉이 되어 있는 남자친구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을지 아니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추가로 남자친구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거의 한 달이 됐고요. 프로필 변경 잘 안 하는 사람이고 원래도 풍경 사진만 해두었는데 3주 정도 지난 뒤에 지난주 1차 변경? 일주일 뒤에 2차 사진을 변경했는데 이틀 뒤 3차 변경. 이것도 심적인 변화가 있는 걸까요? 생각할 시간이 이별이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연락 한번 하지 않고 꾹 참고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시더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이별을 생각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맞고요. 근데 다만 이거는 지금 당장의 심리지 앞으로의 심리가 아니에요. 앞으로의 심리는 또 달라요. 헤어진 지 지금 한 달 차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이 사람이 변할 거라고,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 불행님의 판단이 바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달 만에 불행님에 대한 판단이 바뀐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헤어지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요? 지금 이 2달이 지나고 한 3달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좀 달라질 거예요. 내가 얘가 분명히 이때쯤이면 매달려야 되고 나에게 의존적인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혼자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프레임 변화가 일어나서 이 여자와 만나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제가 얘기한 대로 안 되면은 이게 어쩔 수는 없지만 아무튼 높은 확률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 2달이나 3달 지난 시점에서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계속 잘 지내고 있는 사람 사진 보여주고 다른 사람 만나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거랑 이 사람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행동 자체도 본인의 프레임이나 가치를 높이는 행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관리를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이 남자만을 기다리고 있나? 응? 문제죠? 응? 굳이 이제 관리를 안 해주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이어나가려는 행동을 왜 하나 이거지. 응? 관리 안 해준다고 했는데. 자, 아시겠죠? 예. 자, 2분까지 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연 쭉 읽어보면 알겠는데요. 예, 마지막 연락이 되게 빨랐습니다. 이 여자분, 이 라랄라 슈레리님 사연에서는 여자분이 선장이에요. 선장이에요. 완전 선장이에요. 여자분이 완전 선장인데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알아요. 여자분이 완전한 선장입니다. 요 사연에서는. 여자분이고 30대 후반의 프리랜서고요. 남자친구는 30살 정도 된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4개월 만나고 지금 헤어진 상태고요. 이번 연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남친도 30대 후반이래요. 남친은 당시 회사에서 나와 백수 상태였고 자영업을 준비하겠다고 저와는 1년 정도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호감이 있었던 터라 만났고 만나는 동안 남친은 본인 스스로 자존감이 낮은 상태고 부족한 부분은 있는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고 그래서 만나면서 서로 채워주자고 했습니다. 이 말이 안 되죠. 이게 남자친구가 나는 완전 선원 역할로 선언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선장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4개월 동안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저는 정적인데 반해 남친은 활동적이라 야외로 많이 나가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거랑은 선장 역할이랑은 상관없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막 야외로 나가니까 이 남자가 리드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랑은 선장 역할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야외로 많이 나간다고 해서 선장이 아닙니다. 가끔 지치기도 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면 일이 쌓여있고 피곤하기도 했으니까요. 남친은 이런 제 모습을 보며 사람이 일만 하고 산다며 안타깝다는 말을 종종 하더라고요.
반대로 전 데이트를 할 때 비용을 극도로 아끼는 모습에 아 진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서 저러고 있나 싶기도 했고요. 어디 취직이라도 하라고 말도 했었는데 나이가 있어서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나이도 있고 미래에도 같이 계획해야겠다는 생각에 남친에게 현재 본인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나와의 결혼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생각은 많은데 딱히 이렇다 할 계획은 없어 보였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무능력하고요.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없어 아무것도.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지금 멘탈 수준도 매우 떨어져 있고요. 근데 왜 만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사람 만나더라고. 그냥 겉대기만 멀쩡한가 봐. 보통 이런 경우에 겉대기가 멀쩡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대기를 보고서 만나면은 이렇게 지옥 구경을 하는 거죠. 생각은 많은데 딱히 이렇다 할 계획은 없어 보였습니다. 남친을 좀 단단하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4개월 만남 후 잠정적인 이별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해요. 지금 이 라랄라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관계를 끊어내는 행동 되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행동인데 하시더라고. 응? 자, 몇 번의 카톡이나 연락이 왔지만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받아주지도 않아. 이런 것도 이게 마음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연락이 끊고 4개월 후 남친에게 불현듯 연락이 왔어요. 얼굴 한번 보자고. 며칠 후 응했고 두어 번 정도 만나서 그 밥 먹고 일상 얘기도 했습니다. 남친은 자영업을 곧 시작하게 됐다며 매장 오픈 전 본사 교육을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내일은 어쩌고 물으니까 넌 프리랜서니까 교육받으면서 네 일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안 된다고 거절을 했더니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 결과적으로 말싸움을 심하게 하고 서로 대화가 종료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말싸움을 해. 그냥 이 대화 종료하고 딱 기분 나쁜 표정 딱 짓고선 그냥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지. 이거 갖다 왜 말싸움하고 있어요. 아쉬운 쪽은 남자친구예요. 그래도 나중엔 매달리겠죠 또. 3주 후쯤 저는 남친 교육받는 곳에 일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묵고 있는 숙소에 한번 들렸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되게 애 같아. 그러면서 쭉 같이 있자고 하는데 제가 거절하고 돌아왔습니다. 일이 많아서 안 된다고 사정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우리 라랄라님은 어느 정도 딱 끊어낼 줄을 알더라고요.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랬더니 매일 같이 카톡 연락이 오더라고요. 본인 일상 사진을 전하면서 매장 오픈하면 제 일도 그만두고 자기 직원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원이면 남친 네가 월급 줄 거냐고 물어봤더니 물건으로 가져가라고. 그래서 우리 사이에 무슨 월급이냐고 하는 말에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저도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말이죠. 그러니 또 이틀 후에 연락이 와서 또 매달리거든요. 이 남자애가 완전히 뭐 거의 매달리는 수준이에요. 남자친구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이인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진짜 제 속마음을 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이 여자를 완전히 선장이라고 여기는 거야.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 남자가 완전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제가 원하는 바를 다 얘기했어야 됐는데 짜증만 냈대요.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선장 역할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플랜을 갖다 이때 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라랄라님이 이제 짜증만 내는 행동으로 또 이 일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 존중감이 떨어지고 동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불안이 심해져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버릇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거나 인간을 키우든 똑같아요. 진짜 이런 식으로 내가 기준 없는 행동을 딱 보여주게 되면은 상대방들은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버릇없고 이상 증세를 보이게 돼요. 지금 이 남자친구가 아마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 일과 집안 문제로 스트레스가 극도로 치닫던 상황이었고 카톡으로만 이런 말을 계속하니까 성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만나서 얘기를 하고자 했어야 했었는데 대처를 잘못한 제 행동에 후회합니다. 뭐 후회할 것까지 오빠의 성격 감당 안 된다고 서로 이것저것 잘 맞춰서 미래까지 끌고 갈 자신이 없다는 식의 막말 대잔치를 했더니 알겠다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바로 포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얘는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 바로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이 남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알겠다고 하는 거 바로 알겠다고 해야지 뭐라고 합니까? 이 남자가 여태까지 했던 패턴을 봐가지고 얘가 알겠다고 해야지 수긍을 해야지 뭐 수긍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떼 쓰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뭡니까? 떼를 쓴다고 해서 받아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뭐 미련이 남았다고 뭐 걔가 이제 매달린다고 해가지고 감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행동 태도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지. 응? 자, 아무튼 일방적인 제 마음만 오픈한 터라 이성적으로 대화 좀 해보자 싶어 아무렇지 않은 척 톡을 했더니 남친 반응은 극도로 저를 거부하더라고요. 예,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바로 문제야. 마지막 연락이 너무 빨랐어. 10일 후에 연락을 하는 거는 정말 아닙니다. 응? 이건 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달 동안 생각 좀 하고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10일 후엔 너무 짧아 기간이. 이미 내가 하겠다는 말을 갖다가 10일 후면 너무 빨리 뒤집는 꼴이 돼버려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신뢰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왜 그러냐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런 말 또 할 수 있잖아. 너 또 나 버릴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자기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저번에 나 싫다고 해가지고 갔잖아. 근데 왜 지금 와가지고 또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좀 한참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요청할 때 심사를 해서 받아주는 쪽으로 해야지 어린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쉽게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토닥거리니까 싫다고 얘기하는 토라진 척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행동이.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부모에 대한 이제 관리자에 대한 이제 존중감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 관계에 대해 스스로 확고함이 없었냐고 물어보니까 남친 제가 오히려 신뢰감을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이 남자는 확실히 본인은 선장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런 말을 바꾸는 행동을 통해서 신뢰감이 없었다는 거지. 위에 있었던 몇 번의 신뢰감 없는 행동 태도가 이제 신뢰감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포인트입니다. 결국 이번 연락에는 제가 거절당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다시 한번 만나서 남친이 주도적으로 관계를 이끌어가고 이제는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보고 싶은데 이 상황은 미루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절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남자친구가 주도적으로 관계를 이끌어 나간다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이니까 절대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본인이 더 선장 역할을 할 거면 하고 그렇지 않을 거면은 때려치시죠. 이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발생할 수 없다. 본인이 변하면 본인이 변하지. 본인은 왜 안 변하고 상대방을 자꾸 변하게 만들려 그래요? 본인이 이 사람은 주도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거 갖다가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되게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있어. 상대방을 변화시키게 만들려면은 상대방이 그런 문제로 경험을 해가지고 깨우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걔가 변화를 할 만한 어떤 동기부여를 할 만한 상황이 없어요. 응? 그리고 그러려면은 진짜 그 사람을 갖다가 훈련시킨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멘탈이 강해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훈련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사람을 트레이닝 시키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 훈련을 시키는데 강아지보다 멘탈이 안 좋아. 강아지한테 끌려당기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보다 더 멘탈이 안 좋아. 아이들이 관리를 해, 부모를. 이게 뭡니까? 말이 안 되지. 이 사람을 갖다가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본인은 더 큰 멘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지. 본인을 바꿔야 돼. 일단은 결과적으로 선후 과정을 따지더라도 본인이 더 멘탈을 강력하게 만들고 본인이 선장 역할을 더 뚜렷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게 실패를 하는 겁니다. 랄랄라 슈레리님은 여기까지. 자, 되셨고요. 자, 오늘 이제 강의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남녀 일반 심리를 완전히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 일반 심리 요번에 이제 마지막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남녀 일반 심리 9번. 의존적인 사람은 처음에 친해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정 기간 알고 지내다 보면 그 관계에 올인하는 성향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남녀 일반 심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특성이 의존성이 강하다입니다. 전편에서도 이야기를 하였듯이 인간의 90%가 의존적인 행동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좋게 이야기를 하면 사회성이 강한 동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리짓기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자, 무리 생활을 하는 모든 동물들은 개체 간에 서로가 약간의 의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생태학적으로 개체가 집단을 이루는 이유는요, 종족 보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생태학적으로 제가 좀 위키백과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예시가 있더라고요. 북극해에서 어떤 섬에서 이제 솜털오리를 관찰을 했는데요. 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솜털오리가 둥지를 틀고 번식에 들어갈 때 개체 수가 많을 경우에는 갈매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알을 빼앗고 막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문데 개체 수가 적어지면은 많은 둥지가 약탈당해서 피해율이 20%에서 26%까지 올라간다라고 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생태학 연구 결과예요, 이건. 아무튼 인간들은 수천 년부터 그래서 무리 생활을 하였고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이제 본능적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는 게 맞아요. 예, 의존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이제 근데 이 의존적인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상처받기를 싫어하죠.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게 되고 상처받기를 싫어하고 그로 인해서 경계심도 심해지고 경계심이 심해지면 자신을 제대로 관리해줄 완벽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시간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누군가를 만나고 안심을 하게 되면요, 그 의존이 시작하게 되고 의존은 아주 강한 의존성을 띠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올인하는 경향이 생기고 매달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 이제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와 작업에 성공을 하려면, 누군가와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자든 남자든 작업을 해서 성공을 하려면 긴 시간 동안 좋은 관리자로서 멘탈이 좋고 프레임이 높은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면 돼요. 즉 기준이 뚜렷하고 기준에 따라서 상벌이 명확하게 행동을 한다면, 즉 프레임이 확고한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믿고 존중하고 의지하는 행동을 할 겁니다. 이거는 그냥 꼭 누군가와 사귀는 관계가 아니더라도요, 이 무리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무리에 들어가면 멘탈이 좋은 사람에게 의지를 합니다. 이 동물들이 그냥. 이거는 꼭 사귀어야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딱 보고 이 사람에게 의지할 만한 사람이고 멘탈이 좀 강해 보인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매달리고 의존하는 행동을 해요. 이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재회를 하고 싶거나 짝사랑에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의 명확한 프레임을 확립하고 프레임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야.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죠. 내가 확고한 프레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고한 프레임, 행동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필하려는 행동을 하는 거죠. 난 이렇게 프레임이 확고해요 라고 어필하는 행동은요, 자신을 피하라는 거예요. 나를 소개하고 인트로듀스 해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 나 이렇게 확고한 사람이야, 이렇게 피하라는 행동이고, 이런 행동은 이제 상대방에게 노력하는 행동이고 자기를 파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노력하고 나를 잘 보이기 위한 행동들은 이제 다 어린아이처럼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기 어렵게 되고 어른으로서 존중받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면 그저 상황에 맞게 상대방에게 공평한 행동을 하는 것이 프레임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프레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심리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은 자신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목적성이 이 가치보다는 더 강하고요. 이 가치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 심리 중에 하나인데요.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싸구려 취급을 당하고 가치 낮은 여자의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그냥 본능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교육을 시켜준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하지만 하는 행동이죠. 여자들이. 이걸 본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태껏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무래도 여성들이 물건처럼 취급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1950년도만 하더라도 이건 뭐 꽃가마 타고 저쪽 가 그러면 가는 거니까 이게 물건처럼 취급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여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가치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아 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제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남자들에 비해서 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여론이나 비난 이런 것들을 되게 두려워하고요.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남자들은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남자친구를 안 사귄다는 거지. 그런 애들하고 상종을 하기 싫어요. 이제 남자들은 근데 이런 가치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네들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자애가 가치가 떨어지는지 뭐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은 내가 가가지고 여자들이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자기가 가치 있는 여자로서의 대접을 받아야지 자기가 이제 좀 높은 가치를 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남자들은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이게 남자들은 그걸 갖다 여자들의 허영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이거 허영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거칠애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실제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잘 모릅니다. 물론 여자분들도 잘 몰랐겠죠.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여자들이 뭐 좀 더 사회적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은 잘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우리가 뭐 어떤 관계든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면요 주위 사람들의 평판을 되게 봅니다. 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 시작하는 관계에서는 평판이나 남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주위 친구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하지만 남자들은 이것과 정반대로 가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가치적인 실수를 해요. 이게 약간 매너가 없다라는 표현과 되게 일치하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남자들은 그저 여자들이 허영이 많다고만 생각하거나 너무 거칠애를 신경 쓴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여자들이 왜 명품백을 좋아하는지 이게 아무리 뭐 김치녀라고 욕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미디어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안 하려고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명품백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왜 많이 생기는지 왜 액세서리에 신경을 쓰는지 이런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죠. 아무리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거 갖다가 그런 게 김치여자 된장여자 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자들은 제가 얘기를 했듯이 여자든 남자든 뭐 비슷하긴 한데 좋은 대우를 받고 싶어요. 자기가 매너 좋은 남자를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매너 좋은 남자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남자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치 있었을 때 좀 가치 있는 여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원해요. 자기를 좀 더 그리고 자기랑 둘이 있을 때보다도 사실은 다른 타인들과 있을 때를 자기를 갖다 신경 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진짜. 둘이 있을 때는 뭘 해도 상관없죠. 뭐 서로 자기가 해주는 건 그런 건 상관없고 매너를 따지는 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친구를 막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그러면 안 만나요. 예. 그거는 둘이 있을 때는 뭐 그렇다고 쳐도 자기가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앞에서 뭐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던가 그런 행동을 하면은 안 만납니다. 진짜. 거기에 만나기 초반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만나기 초반이라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은 반대로 이제 남자들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그저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가치 같은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배운 적이 없어서 가치를 지킬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가치라는 측면에 대해서 아예 개념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자 마음을 얻으려면 무릎 꿇고 꽃다발을 선물해야 한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행동으로 이게 뭐가 잘못될지 이런 가치적인 생각을 아예 안 하죠. 그리고 또 이런 거죠. 여자 마음을 얻으려면 무슨 걔가 좋아하는 선물을 해줘야 된다. 그럼 비싼 선물이라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는 행동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면 헌신을 해주잖아. 그죠? 그냥 남자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게 그런 거면은 그걸 해주면은 좋아하겠지? 그냥 생각하고 그냥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남자들 초반에 그런 헌신하는 행동 굉장히 많이 하죠. 왜? 미디어에서 그런 사람이 좋다고 했거든. 여자들이 그런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헌신하는 행동을 해가지고 여자의 마음을 사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보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 이벤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벤트 뭐 해주는 거지 뭐. 그죠? 여자 마음이 좀 한다 그러면 선물 사주고 이벤트 해주면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하는 거죠. 이게 어떤 가치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응?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퍼주고 헌신하고 호감을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을 하려고 하고 막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나 프레임을 지키지 못해서 관계 발전에는 실패를 하죠. 이런 부분은 이제 매력의 3요소와 이제 프레임 수업을 들으면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는 무조건 되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런 걸 배우면은 미디어에서 그런 게 좋아 보이면은 아, 이렇게 해야겠다. 저한테 이제 가치적인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가치를 지키려고 하지 사실은 가치 지킬 필요 없으면 안 지켜도 그냥 언니 어차피 내가 원하는 여자만 얻으면 끝이잖아. 솔직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남자들은. 그냥 다음쯤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가치를 남자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보고 이제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는 개념이 생겨가지고 가치에 대한 측면에서 생각하고 자기가 그냥 매달리는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지 사실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매달려서 될 문제였으면 지금 계속 매달렸겠죠. 진짜 아예 그런 거 생각을 안 해 남자들. 저도 그랬고. 자, 11번. 예. 11번. 예. 의존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통제해 줄 수 있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 같은 사람을 원한다. 심지어 자신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떠받드는 사람들은 만만하게 본다. 이겁니다. 예,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을 떠받드는 사람은 사실 좋은 관리자라고 생각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해드렸던 그런 전략들이 잘 통하지 못하는 것들이 가치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좋은 관리자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존중받을 만한 어른이라고 생각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7살짜리 조카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만 갖다 주는 사람들은 이용만 당할 뿐이지 사실은 그 조카의 세상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 사람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 선물 사주는 사람이지. 그냥 잘해주는 사람. 근데 이제 주변에서 잘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라도 이제 그 사람이라도 따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어린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딱 알아요. 우리 7살짜리 꼬마 어린아이가 뭘 하겠어. 그죠? 알진 모르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잘해주기만 해,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잘해주는 사람이라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적어도 잘해주는 애는 나를 버리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해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프레임적으로 좀 봤을 땐, 이제 인간은 그런 걸 다 판단해요. 이 사람이 나의 세상에서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자기가 통제력을 가지는지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제 프레임 강의를 보시면 알고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에게 마음 환심을 사려는 그런 액션을 보인다거나 확실한 행동태도를 보이면요, 상대방을 좋은 관리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요, 존중받을 만한 어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걔가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약한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선생님한테, 나이 먹은 여자 선생님한테 곰팡이라고 놀리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행동, 이게 걔네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보일 수는 없고, 아무튼 나쁜 행동이긴 한데, 일단 그런 행동들이 보이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할 어른으로서의 존중감이 떨어진 거죠. 동물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동물들이 조금 상대방이 약해 보이면 바로 짓밟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린 꼬마애들도 그걸 알아. 얘가 이 어른이 나약한지 강한지를 갖다가 파악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존중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조건 없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통제력이 없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굉장히 이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준 없이 강아지를 이뻐하기만 하는 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프로그램 보면 그런 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강아지를 갖다가 무조건 외로워서 데리고 오거나 애완동물 갖다 외로워서 그냥 데리고 와. 그리고 걔를 이뻐라만 해줘요. 그냥 관리만 어떻게든 걔를 만족시키려고만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그 강아지가 엄청 버릇이 상당히 나빠져 있을 겁니다. 왜? 왜? 강아지든 인간이든 상대방이 좋은 관리자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불안증이 훨씬 심해져요.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기준 없이 행동을 하는 바람에 이 아래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요. 불안증이 굉장히 심해져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해야지 칭찬을 받는지, 무슨 행동을 해야지 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한 게 없고 계속 잘해주기만 하면요. 이 밑에서 자란 애들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거야.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좀 맞춰줘야 되고 뭔가를 기준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기준 없이 하면은 걔가 버릇이 나빠지고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고 아주 상당히 버릇이 나빠집니다. 자, 아무튼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선생님은 무시해도 되고 어떤 선생님은 무시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응?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여러분의 프레임은 매우 낮아져 있을 것이고요. 어른으로서의 존중받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겁니다. 예. 일단은 그런 상황을 갖다가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좋은 관리자로서 기준 있게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있어서 존중받는데 장기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 거라고 보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관성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게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관성 있는 행동도 행동이고, 자기의 몸을 앞가림을 할 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왜 그 관리자를 싫어하냐면 자기 앞가림도 못하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그 도태를 시키는 거예요. 그 관리자를. 신뢰라는 거. 자기 앞가림을 못 해봐요. 그러면 존중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 앞가림을 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제가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게 간단하게 기준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 그대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중에 수신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몸을 갖다가 내가 내 몸을 하나를 간수할 수 있을 만한 추스리는 행동이 가능해야지. 그래야지 누군가가 나에게 의존을 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게 강한 거거든요. 자, 이해되셨죠? 예. 자기 중심을 잡고 자기 앞가림은 하는 게 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앞가림 하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요 타인이 의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보고서는 사람들이 이제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아무튼 이해되셨죠?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